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트렌디한 종목과 섹터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어떤 좀 갈피를 잡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 이제 오라클이 어떻게 하면 좀 초를 친 정도였던 건데, 그 부분을 이제 브로드컴이 어느 정도는 좀 잡아주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FOMC가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 FOMC 같은 경우는 덜 매파적으로 나와서 시장은 환호했지만 이 오라클이 이제 장마감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하면서 이 부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간 외에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 본장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10%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AI 버블에 있어서 이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어떤 자본 지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감이 있던 건데 이거를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완전 이제 초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3%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 AI 버블은 계속해서 이제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수출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직까지 어떤 적극적인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어떤 그 주가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저는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 H200 칩은 중국이 H20 칩을 허가했을 때도 23조 원대 중국이 나왔던 건데 지금 H200 같은 경우는 H20보다 6배가 더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결과만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꽤 큰 상승 나올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 브로드컴이 살짝 도와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어서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어떤 재료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갈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바로 거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항상 이제 마이크론이 이 분기의 어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그 실적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이제 1월 초에 가이드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12월 달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실적 전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까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크론이 이제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꼴찌라고는 하나 마이크론이 만약에 돈을 잘 벌었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당연히 더 많이 잘 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이 꽤 좋을 거로 보여지면서 많은 투자은행들의 마이크론 실적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까지 지금 줄줄이 상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것이고 아마 오늘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기대감이 또 먼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제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까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좀 저희 리뷰 종목 들어가 봐야 할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좀 첫 번째로 들어갈 리뷰는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또 장중에서 12%가 급등했다가 지금 윗구르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11월 17일에 매수한 이후에 49%의 수익을 내고 있네요. 일단 저는 다음 목표가를 최소 5만 원 이상 보자. 최소 5만 원 이상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제 화이자가 지금 일동제에 갖고 있는 저분자 화합물질의 비만 치료제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중국 제약사에서 그 기술을 2조 8천억 주고 이제 사왔는데 그거는 임상 1상도 안 끝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불확실한 임상이 안 끝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2조 8천억 준 건데요. 이미 임상 1상 결과가 지금 일날 일리의 물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그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이제 1조가 좀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그 일동제약은 시가총액 2조 원을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단기적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약간 중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조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기 목표가 최소 5만 원 이상은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단기 목표가 5만 원 이상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들어가 보죠. 바로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이 12월 11일에 매수한 이후에 4%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 계속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미약품은 사실 지금 이 35만 원대 이제 사실 그 VIF 쪽에서 매수를 해갖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사라고 또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일동제 급등하는 거 봤을 때, 그 다음에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고 나서 막 2배, 3배씩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지금 이 전 세계 빅파마들의 관심이 비만 치료제 얼마나 관심이 큰가, 또 그런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가를 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삼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6개의 비만 치료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개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이 비만 데이터가 나올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3중 적용제부터 이 단독 투여한 결과까지 봤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들어가고 있고 이 메시 치료제까지 이제 머크의 기술 이전해서 머크에서 이제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발표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비만 치료제부터 이제 이 지방 간염 같은 경우는 이 메시 치료제까지 했을 때 정말 많은 파이프라인의 어떤 이 적응증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정고점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보면서 한미약품은 저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역시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들어가 보죠.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저희가 11월 21일에 매수한 이후에 25%의 수익을 냈고 오늘도 6%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11월 20일쯤 매수할 때도요. 이 당시에도 신고가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다고 봤을 것 같은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 에보민이나 룬드백의 기술 이전한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파 플랫폼에 대한 이 기술 성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 데이터가 잘 나왔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1조 원 온 거니까는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1조 3천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목표가를 5만 5천 원까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 목표가 5만 5천 원으로 잡아보면서 홀딩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도 저희 좀 트렌디한 섹터 또 열어봐야 할 텐데요. 12월은 정말 제약 바이오의 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 거의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짚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다가오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고요? 일단은 이 JP모건 헬스케어는 이번 달 내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JP모건 헬스케어의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정도에 이 발표하는 기업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기업들이 포진된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이중항체 기업인 서밋 같은 경우도 발표 준비하고 있고 또 이 비만 치료제 기업인 이 바이긴 테라피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알테오젠 준비하고 있죠. 대기업에서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셀트론도 준비하고 있고 이 중소기업 중에서는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D&D 파마텍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의 행사를 보게 되면은 이 빅파마의 관심들이 비만 치료제, 이중항체, 그다음에 이제 ADC 쪽으로 가장 관심이 크다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항암 치료제가 지금은 이제 면역 항암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 차세당암 치료제로 지금 ADC가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주목받는 ADC 기업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바로 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이제 이 월드 ADC 유로입니다. 월드 그래서 ADC 유료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ADC가 주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지금 이번 주 FOMC 끝나고 나서 기술주가 이제 오라클 때문에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는 계속 급등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맞습니다. 미국의 빅파마를 담은 이 바이오 ETF가 지금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로슈라든가 뭐 존슨앤존슨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마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업들은 지금 역시 신고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라이릴리가 지금 이제 제펀드라는 이 그 비만 치료제로 또 매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시총 1조 달러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애플을 잡는 그런 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탄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의 관심이 꽤나 크다라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일라일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3중 호르몬 작용제를 공개했는데 이 임상시험 대상을 보게 되면은 과체중이면서 이 무릎 골관절염까지 있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했는데 실제 그 평균 체중 감소율이 28% 나온 겁니다. 28%요. 28%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평균이 71파운드 빠졌다고 하는데 71파운드면은 32kg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체중이 있는 골관절 환자니까 아마도 이제 뭐 100kg 이상 정도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살 빼는 게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라일리 어떤 3중 호르몬 작용제로 뭐 무릎 골관절염부터 이제 그 비만까지 잡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만 치료제 기업의 일라일리라든가 또 이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근데 비만 치료제 기업들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앞두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봤는데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행사에 주요 기업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저희가 포트에 다 담아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아직까지 담아보지 못한 기업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열어볼게요. 네, 한동안 계속해서 비만 관련 가지고 왔다가 네. 오늘은 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바로 이제 항암 치료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ADC라고 하셨는데 ADC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항체 강력한 항암 약물을 투입해서 암 세포만 정밀로 타격하는 차세대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했어요. 근데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ADC 하면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우리가 이제 이 암세포만 타격하는 유도탄이라 부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통 이제 암세포가 있고 이제 우리 항체가 있잖아요. 네. 그럼 항체에 이 페이로드라는 독성 물질을 링커를 통해 달아가지고 그 항체가 이제 암세포랑 접촉을 했을 때 암세포랑 붙었을 때만 이 독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정상세포랑 붙었을 때는 독성이 안 풀리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죠. 근데 암세포랑 붙었을 때 그 링크가 풀리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도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내비게이션의 별명까지 붙은 거거든요. 암세포만 찾아간다는 거죠. 다만 정확한 설명은 암세포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랑 붙었을 때만 독성이 풀려서 암세포 죽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밀하게 타격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ADC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게 에임드 바이오고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기술 이전 규모가 3조 원대다. 지금 우리가 ADC 기업 하면은 제가 리가켄바이오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리가켄바이오가 지금까지 제가 2013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기술 이전한 금액을 좀 더해봤더니 10조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 리가켄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 이제 1등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이 베링거 인계라니까지 1.4조 원대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기술 이전한 규모 3조 원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ADC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큰 진전을 좀 보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한 바이오텍입니다.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 남도현 교수가 이 국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오는 기술 갖고 이제 스핀오프에서 만든 바이오텍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ADC 전주기 통합 역량 구축했다. 그러니까 ADC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 링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암세포랑 붙었을 때만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상세포랑 붙었을 때 링커가 풀려버려서 독성이 공격해버리면은 그건 ADC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링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페이로드, 그 독성이 중요한 건데 지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링커 기술을 이제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링커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는 건데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링커부터 페이로드인 독성까지 그 통합 영역을 전주기에 걸친 통합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기술적 규모만 봤을 때 리가켄 바이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전주기 통합 역량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리가켄 바이오도 우수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당장 지난 10월 달에만 이 베링거 링게라임하고 1.4조 원대 기술을 계약했고 뭐 미국의 바이오 헤븐이라든가 국내 이제 SK 플라즈마와 같이 이런 기업들과 지금 3조 원대 기술을 좀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ADC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리가켄바이오 다음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AMD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임드 바이오 이렇게 신규 상장했지만 벌써 기술 이전 규모만 3조 원이 되는 아주 기대주로 꼽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또 가격 전략 세워봐야 할지 한번 차트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11% 네. 올랐는데 담아봐도 될까요? 일단 뭐 분할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아침에 언급을 할 때는 7% 정도 상승하고 있어서 딱 좋았던 가격대였던 건데 지금 급등이 나와버려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냥 윗전에 이제 매물이 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급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7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임드 바이오 분할 매수하시면서 목표가 7만 원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마지막 금요일이죠. 그래서 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유튜브에서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이런 바이오 기업들 꽤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JP모건의 스퀘어를 앞두고 급등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가 좀 이해를 해야 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이 제약바이오 기업도 궁금하신 분들은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에서 4시에 최현덕 검색하셔서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